둥둥둥. 음산한 북소리가 고을 관아 앞마당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핏물을 쏟아낼 듯 붉은 노을로 뒤덮였고 구경 나온 백성들은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목이 잘릴 죄인이 바로 10년 넘게 저 산밑 흉가에서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숨어 살던 옥분의 모자였기 때문입니다. 내 인연,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형틀 앞 코피가 깔린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소리치는 사내. 기름진 얼굴에 탐욕이 덕지덕지 붙은 그는 이 고을의 실세 최참판이었습니다. 형틀에 묶인 옥부는 입술을 깨물며 최참판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죽음을 앞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의 눈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최참판, 내 목을 베면 그 피냄새가 산을 깨울 것이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단단히 미쳤구나. 여봐라, 당장 망나니에게 칼춤을 추라 일러라. 최참판의 호통에 망나니가 입에 머금은 물을 부어 하고 뿜어내며 춤을 추기 시작하자 시퍼렇게 날이 선 칼날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옥분의 어린 아들 철수는 어머니를 부르며 울부짖었고 백성들은 안타까움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망나니의 칼이 높이 들려 옥분의 가녀린 목을 향해 내리꽂으려는 찰나였습니다. 마치 천둥이 치는 듯한 아니 땅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듯한 굉음이 관아 담장을 뒤흔들었지 뭡니까? 사람들이 놀라 눈을 떴을 때 그들은 보았습니다. 관아의 높은 담장 위 저문은 태양을 등지고 서 있는 거대한 그림자 하나, 집채만 한 덩치, 도깨비 불처럼 타오르는 황금빛 눈동자, 그리고 그 뒤로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십 개의 푸른 안광들. 고! 호랑이다! 상군이 내려왔다! 비명 소리와 함께 관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지요. 그 굶주린 맹수들이 겁에 질린 백성들은 본체만 채하고 오직 단 한 곳 최참판이 앉아있는 단상을 향해 마치 훈련받은 병사들처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10년 전 그 눈보라치던 밤 산속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버림받은 과부 옥분과 산중의 왕 사이에 맺어진 그 기이하고도 끈적한 인연의 시작. 지금부터 그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귀 쫑긋 세우시고 따라오시지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하이퍼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을 향해 황금 돼지의 기운을 날려드리겠사옵니다. 10년 전 그 지독하게도 춥던 겨울날, 때는 동지가 지나고 소한 추위가 맹위를 떨치던 날이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인심 사납기로 소문난 박진사 댁 앞마당에서는 아침부터 사람 사는 소리가 아니라 짐승 잡는 소리가 나고 있었더랍니다. 내놓거라! 이년아! 썩 내놓지 못해! 박진사의 안 사람, 박씨 부인의 표독스러운 고함이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녀는 눈바닥에 나뒹구는 며느리 옥분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옥분이 품에 꼭 껴안고 있던 낡은 괴나리 붙짐을 낚아챘지요. 어머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건 제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시끄럽다! 내년이 내 아들 잡아먹고 들어올 때 빈손으로 왔으니 나갈 때도 빈손으로 나가는 게 법도다! 박씨 부인은 옥분의 보찜을 거꾸로 탈탈 털었습니다. 눈바닥 위로 낡은 저고리 몇 벌과 옥분이의 아들 철수를 위해 몰래 꿰매둔 헝겊 조각들, 그리고 옥분이 버섯목 깊숙이 숨겨두었던 엽전 두 잎이 짤랑하고 떨어졌지 뭡니까? 박씨 부인의 눈이 뱀눈처럼 번뜩였습니다. 오냐! 오냐! 내 이럴 줄 알았다! 뒤로 호박씨를 까더니 내 아들 약값은 안 쓰고 엽전을 꼬불 쳐뒀구나! 이 도둑년! 아닙니다. 그건 철수 아비가 죽기 전에 아이 젖값이라도 하라고 쥐어준 것입니다. 닥쳐라! 매서운 손바닥이 옥분의 얼어붙은 뺨을 후려치자 옥분의 입가에서 붉은 피가 터져나와 하얀 눈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의 패악질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옥분이 입고 있던 두툼한 누비옷의 깃을 잡아챘습니다. 이것도 벗어라! 예? 이 누비옷
내 아들이 혼수해온 돈으로 지어 입은 것 아니냐? 죽은 내 아들 물건이니 내년이 입고 나갈 자격 없다. 당장 벗어. 세상에 아무리 모질다 해도 엄동설안의 갓난쟁이를 업은 어미의 겉옷까지 벗기다니요. 하지만 옥부는 반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을 풀자 얇디 얇은 무명 소복 한 벌만이 옥군의 앙상한 몸을 감싸게 되었습니다. 칼바람이 살갗을 파고드니 옥군의 입술은 순식간에 시퍼렇게 질려갔지요. 썩 꺼져라.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내 아들 잡아먹은 재수 없는 년. 쾅!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옥분의 가슴을 쳤고 등 뒤에 업힌 갓난쟁이 철수가 으앙 하고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미의 체온이 식어가니 아이도 본능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낀 게지요. 옥부는 맨발이나 다름없는 집신을 끌고 터덜터덜 마을 길을 걸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는데 개 중에는 옥분을 불쌍히 여기는 이도 있었으나 누구 하나 대문을 열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서슬퍼럼 박진사 댁의 눈밖에 날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들의 싸늘한 눈빛은 몰아치는 눈보라보다 더 춥고 매정했더랍니다. 아이고, 쯔쯔. 저 어린 것을 데리고 어딜 간다냐. 건드리지 말게. 박씨마님이 벼르고 있어. 말 섞었다간 우리 소장문도 떨어질 걸세. 수군거리는 소리를 뒤로하고 마을 어귀를 빠져나갈 때였습니다. 누군가 옥분의 소매자락을 황급히 잡아 끌었지요. 박진사댁 마당쇠 칠성이었습니다. 아이고매, 작은아씨, 이 꼴이 무엇입니까요? 칠성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옥분을 으슥한 담벼락 뒤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 2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가 코를 찌르자 옥분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지요. 칠성아, 이거라도 드셔요. 그리고 이건 제가 나무에다 팔아서 모은 푼돈인디. 칠성이 꼬깃꼬깃한 쌈지에서 동전 몇 잎을 꺼내 옥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아랫목보다 뜨거웠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칠성아. 이 은혜는 내 죽어서라도 갚으마. 그런 소리 마셔요. 근데 갈 곳은 있으십니까요? 옥분이 대답 없이 눈물만 흘리자 칠성은 한숨을 푹 내쉬며 북쪽 산을 가리켰습니다. 험준하기로 소문난 호랑산 자락이었습니다. 아씨, 저기 산 너머 골짜기에 천간의 폐가 아시지요? 10년 전 역병 돌아서 다 죽고 비어있는 그 집 말이어요. 그 귀신 나온다는 흉가 말하는 게냐? 귀신이 무섭습니까? 얼어 죽는 게 무섭습니까? 일단 몸부터 녹여야지요. 지붕은 멀쩡하니 눈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요.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칠성에게 마지막 눈인사를 건네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행은 처절했습니다. 무릎까지 쌓인 눈은 옥분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얇은 집신은 진작에 젖어들었고 발가락은 감각이 없어지다 못해 불에 댄 듯 화끈거리는 고통으로 바뀌었는데 동상이 시작된 것이었지요. 바람 소리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의 통곡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옥부는 몇 번이나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그때마다 등 뒤에 아기 철수가 다칠세라 옥부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제 무릎과 팔꿈치로 땅을 찍었습니다. 날카로운 돌부리에 무릎이 찢어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옥부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등 뒤가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철수야, 아가? 옥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포대기 안을 더듬었는데 다행히 아주 미약하게나마 아이의 따뜻한 숨결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을 쏟으며 찢어진 무릎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미란 그런 존재인가 봅니다. 제 살이 찢겨도 자식 숨소리 하나에 다시 일어나는 그런 미련하고도 위대한 존재 말입니다. 그렇게 한 시즌을 꼬박 걸었을까요? 저 멀리 앙상한 가지만 남은 감나무 아래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한 채가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칠성이 말한 천간의 폐가였습니다. 대문은 반쯤 뜯겨나가 바람이 불 때마다 끼익끼익 하고 기분 나쁜 소리를 냈고 마당에는 주인 잃은 장독대들이 깨진 채 뒹굴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귀신이 나올까 두려웠지만 당장 살을 애는 추위가 더 무서웠기에 마루로 뛰어올랐습니다.
방문을 열자 퀴퀴한 묵은 먼지 냄새와 썩은 곰팡이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방 안에는 10년 전 죽은 사람들이 쓰던 밥그릇과 이불이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지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소름 끼치는 적막. 여기 누구 없소?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흉가의 틈새를 메울 뿐. 옥부는 서둘러 아궁이가 있는 부엌으로 들어선 순간 어디선가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생명체가 내뱉는 뜨겁고 묵직한 숨결 같은 것이었지요. 옥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부엌 구석, 아궁이 옆 집더미. 그곳에 무언가 거대한 산 같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부싯돌을 꺼냈습니다. 탁, 탁. 몇 번의 헛손질 끝에 튄 불꽃이 마른 지푸라기에 옮겨 붙었고 타오르는 불빛이 부엌 안을 환하게 비추는 순간 옥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황금빛 털 위로 흐르는 검은 줄무늬, 사람 머리통만 한 거대한 앞발, 그리고 불빛을 받아 형형하게 빛나는 두 개의 눈동자. 상군, 바로 호랑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장이라도 옥분을 덮쳐 목을 물어뜯어야 할 그 맹수가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보니 이 녀석의 배 가죽은 등뼈에 달라붙을 정도로 홀쭉했고 거친 숨을 내쉴 때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녀석은 입을 벌려 옥분을 위협하려 했으나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힘없이 입을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지독한 굶주림이 산중의 왕조차 하찮은 짐승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옥부는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맹수의 눈빛이 조금 전 자신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칠성의 눈빛과 아니 눈밭에 버려진 자기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 엎인 철수가 저 냄새를 맡았는지 칭얼대기 시작했고 동시에 죽어가던 호랑이의 코끝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지독한 추위와 배고픔 속에 갇힌 폐가. 그곳에는 이제 굶주린 아기와 굶어 죽어가는 호랑이, 그리고 젖이 퉁퉁 불어 터질 듯한 여인, 이렇게 셋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쫓겨난 여인과 굶주린 맹수가 마주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호랑이는 일어날 힘조차 없는지 그저 옥분을 향해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낮은 신음만 흘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절초풍하여 달아났을 터이나 옥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탓도 있었겠지만 호랑이의 극횡한 눈빛이 꼭 저승 문턱을 밟고 있는 제 처지 같아 보였기 때문이지요. 너도 버려졌구나. 너도 배가 고파 오는구나.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 엎인 아기 철수가 으앙 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죽어가던 호랑이의 귀가 쫑긋하더니 그 거대한 머리를 힘겹게 들어 옥분 쪽으로 킁킁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녀석의 코끝이 향한 곳은 옥분의 품, 정확히는 전내 나는 그곳이었습니다. 아읍, 옥분은 신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며칠 굶었어도 어미의 몸은 참으로 기이하여 자식 먹일 양식은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퉁퉁 불어오른 앞서피 돌덩이처럼 딱딱해져 옷깃만 스쳐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옥부는 황급히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지친 아기는 몇 번 입을 오물거리다 이내 골아떨어지고 말았더랍니다. 문제는 옥분이었습니다. 차오른 것을 비워내지 못하니 가슴이 터질 듯한 고통에 숨조차 쉬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옥분의 시선이 다시 호랑이에게 닿았습니다. 녀석은 이제 간절한 눈빛으로 옥분의 품을 바라보며 마른 혀로 입맛을 다시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옥분의 머릿속에 미친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 뭡니까? 어차피 이 눈 속에 갇혀 죽으나 저 놈에게 먹혀 죽으나 내가 편해지려면 이것을 비워야 한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짐승을 살리겠다는 자비심보다는 당장 자신이 살고 싶다는 본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옥부는 홀린 듯 엉덩이를 질질 끌며 호랑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거리는 불과 한 뼘. 맹수의 입에서 나오는 비릿한 단내와 거친
숨결이 옥분의 얼굴에 훅 끼쳐왔습니다. 잡아먹으려거든. 나만 잡아먹거라. 내 새끼는 건드리지 말고.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구름을 잡았습니다. 스르르. 낡은 옷감이 풀어헤쳐지자 아궁이 불빛을 받아 하얀 속살이 어둠 속에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칠흑 같은 밤하늘에 뜬 달덩이처럼 시리도록 창백하고도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이었지요. 달큰한 내음이 부엌 안에 퍼지자 호랑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녀석은 옥분을 공격하는 대신 마치 어미를 찾은 고양이처럼 머리를 조심스레 들이밀었지요. 툭! 호랑이의 차가운 코가 옥분의 따뜻한 살결에 닿자 옥분은 흡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공포. 하지만 녀석은 옥분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생명수가 흐르는 그곳을 찾아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꿀꺽 꿀꺽 적막한 폐가의 기이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까끌까끌한 호랑이의 혀는 마치 빗자루로 쓸어내리는 듯거칠었지요. 그 까칠한 감촉이 연한 살결에 닿을 때마다 옥분은 화들짝 놀라 몸을 떨었으나 녀석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송곳니를 감추고 입술로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어미의 정을 들이켜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옥분의 몸에서 공포는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묘한 안도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터질 듯 아팠던 통증이 사라지며 몸이 가벼워졌고 제품을 파고드는 이 거대한 짐승에게서 느껴지는 뜨거운 체온이 옥분의 온몸을 녹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뜻하다. 짐승의 품이 사람보다 더 따뜻하구나. 옥분은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사람의 손길이 닿자 호랑이는 흠칫했지만 이내 눈을 지그시 감고 옥분의 손길을 받아들였지요. 거친 털 사이로 앙상하게 드러난 뼈마디가 안쓰러워 옥분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배고팠느냐? 많이 외로웠느냐? 그래, 많이 먹거라. 바깥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며 세상의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 위협하고 있었지만 이 낡은 부엌 안에서만큼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인간과 짐승, 포식자와 피식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오직 어미와 새끼라는 본능만이 남아 서로의 생명을 나누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젖을 빨던 호랑이는 배가 어느 정도 찼는지 입을 떼고는 긴 숨을 내쉬었는데 녀석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았던 그 죽어가던 탁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호박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상군 특유의 위엄이 서린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지요. 옥분은 황급히 옷매무새를 추스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신이 들자 다시 공포가 밀려온 것이지요. 배부른 맹수가 이제 입가심으로 자신을 잡아먹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옥분과 잠든 아기 철수를 한번 쓱 훑어보고는 아궁이 옆 가장 따뜻한 자리를 옥분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문가 쪽으로 가서 웅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오늘 밤은 내가 너희를 지킬 테니 편히 자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옥분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아기를 꼭 껴안고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의 꿈속에는 산신령이 나타나 하얀 산삼 한 뿌리를 건네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꿈이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벌어질 기막힌 운명의 예고였는지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그렇게 하룻밤의 기이한 동거가 끝나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옥분이 눈을 떴을 때 호랑이는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고 다만 옥분이 머물던 마루 앞에 믿을 수 없는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가 뚝뚝 떨어지는 큼지막한 멧돼지와 뒷다리 그리고 흙도 털지 않은 산삼이었지요. 옥분은 호랑이가 두고 간 멧돼지 뒷다리를 칡넝쿨로 꽁꽁 싸매고 천종산삼은 행여 누가 볼세라 속적삼 깊숙이 심장 가까운 곳에 품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옥분의 발걸음은 다급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무릎까지 차올랐고 찢어진 집신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날카로운 얼음 조각들이 발바닥을 난도질했지만 등 뒤에 엎인 철수가 배고파 칭얼대니 멈출 수가 없었지요. 아가, 조금만 참거라. 애미가 이 고기 팔아서 뜨끈한 쌀미움 쑤어주마. 리 길을 걸어 도착한 읍내 장터.
장날이라 그런지 시끌벅적한 소리와 구수한 국밥 냄새가 옥분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지만 옥분은 사람들 틈에 섞이지 못하고 쭈뼛거렸습니다. 머리는 산발에 옷은 피와 흙투성이인 여인을 반겨줄 상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어이, 거기 냄새 나는 거지년. 길 막지 말고 비켜라. 짝! 날카로운 채찍 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기름진 비단 옷을 휘감고 가마에 앉아있는 사내. 이 고을의 실세이자 탐욕스럽기로는 조선 팔도의 딸을 자가 없다는 최참판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덩치 큰 왈패들이 킬킬거리며 서 있었지요. 나으리 죄송합니다. 눈이 어두워 그만. 허허, 가만 보니 박진사 댁에서 쫓겨난 그 며느리 아니냐? 꼴이 아주 볼만하구나. 최참판이 합죽선으로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옥분의 보찜에서 흘러나오는 비릿한 피 냄새를 맡은 겁니다. 그 보찜에 든 게 무엇이냐? 짐승 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아닙니다. 그저 산에서 죽은 짐승을 주워. 주워? 내년 팔자에 무슨 복이 있어 고기를 줍느냐? 어디서 훔친 게 분명하구나. 최참판의 눈짓 한 번에 왈패들이 극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이건 옷이오. 이건 내 새끼 먹일 것이란 말이오. 옥분이 발악을 해보았지만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있나요? 보찜이 찢어지고 큼지막한 멧돼지 뒷다리가 진흙탕 속으로 뒹굴었습니다. 어이쿠, 멧돼지 고기 아니냐? 아주 싱싱하구만. 왈패 놈이 고기를 주워 올리자 최참판의 눈이 뱀눈처럼 번뜩였습니다. 인연이 관아 허락도 없이 밀렵을 했구나. 내년이 산속에서 화전민 놈들에게 몸이라도 팔아 얻은 것 아니냐? 장터에 모인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개 중에는 옥분을 쫓아냈던 박진사 댁 소장농들도 섞여 있었지요. 세상에, 몸을 팔았다네? 독한 년이야. 시어머니한테 대들더니 산속에서 별짓을 다 하고 다니는구먼. 그때 누군가 바닥에 있던 오물을 옥분에게 던졌습니다. 철퍽, 썩은 배추 쪼가리가 옥분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래도 옥분은 엎드려 빌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당장 철수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나으리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 고기만은 돌려주십시오. 고기만 주시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최참판은 그 꼴을 보며 즐겁다는 듯 누런 이를 드러내고 웃으며 하인에게 고기를 건네봤더니 옥분 앞에서 보란듯이 흙바닥에 패대기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자신의 비단신으로 고기를 지식여버렸지 뭡니까?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구나. 더러워서 못 먹겠네. 내년이나 주워 먹거라. 옥분의 눈에서 핏발이 섰습니다. 하지만 최참판은 그 모습을 보며 낄낄거리며 가마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지요. 재수, 옴 붙은 년이야. 다들 피해 가거라. 마을 사람들도 침을 뱉으며 흩어졌습니다. 텅 빈 장터 바닥, 지식여진 고기 덩어리 앞에 주저앉은 옥분.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더니 이내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옥분의 앞을 가리고 섰는데 그림자가 옥분을 덮어주었지요.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얼굴이 울상을 짓고 서 있었습니다. 박진사댁 머슴 칠성이었습니다. 아이고 매 작은 아씨, 내가 못 살아. 왜 그 독사 같은 놈한테 대들어서 이 사달을 만듭니까요? 칠성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재빠르게 옥분을 일으켜 세워 으슥한 뒷골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품속에서 하얀 쌀이 담긴 작은 자루 하나를 꺼내 옥분의 치마폭에 찔러 넣으며 말했지요. 칠성아. 씨, 조용히 하셔요. 마님 몰래 산에서 나무에다 판 돈으로 산 겁니다. 들키면 저 멍석말이 당해요. 칠성은 옥분의 흙투성이 된 손을 잡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아씨, 아까 왈패들이 설칠 때 보니까 아씨 품속에 그거 불룩한 거 말이어요. 혹시 약초 아닙니까? 옥분은 소스라치게 놀라 품을 감쌌습니다. 칠성은 그 모습을 보며 안심하라는 듯이 웃으며 말했시죠. 걱정 마셔요. 제가 비록 지금은 남의 집 머슴살이나 하고 있지만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조선 제일가는 신만이 아니었습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잡초인지 산삼인지 냄새만 맡아도 압니다. 그거 저한테 주셔요?
아씨가 팔러 갔다가는 또 최참판 그놈 귀에 들어가서 뺏길 겁니다. 제가 읍내 큰 약재상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제값 받아오리다. 칠성의 말에 옥부는 망설였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데 이 사내를 믿어도 될까? 하지만 칠성의 눈빛은 투박하지만 진실해 보였습니다. 옥부는 자리를 옮긴 후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산삼을 꺼내 칠성에게 건넸는데 칠성은 산삼을 받아들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헉, 이건 천종산삼? 그것도 100년은 좋기 넘은 물건이네요. 아씨, 이거면 쌀이 아니라 논을 살 수도 있습니다요. 칠성은 산삼을 소중히 갈무리하며 옥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목을 걸고 제값 받아오리다. 그러니 제발 죽지 말고 살아만 계셔요. 그날 이후 옥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칠성이 팔아다 준 산삼 판 돈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그 돈을 땅속 항아리에 묻어두고 겉으로는 여전히 가난한 척하며 살았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이 몰려들까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대신 그녀의 집 마당에는 매일 밤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김없이 새벽이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호랑이가 잡은 사냥감이 배달되었습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꿩, 뿔이 달린 사슴, 때로는 멧돼지까지. 많이 먹거라. 이 고기는 상구님이 주신 거란다. 호랑이 기운을 먹고 자라야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지 않겠느냐. 옥부는 호랑이가 준 고기를 푹 고아 아들 철수에게 먹였고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호랑이 젖을 먹고 상군이 물어다 준 고기를 먹고 자란 아이 철수. 그 아이의 성장 속도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수가 15살이 되던 해 5월 단오 마을 정자나무 아래서 큰 씨름판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날 씨름판의 우승 후보는 최참판이 거금을 들여 키운 덩치가 황소만한 꺽정이라는 하인이었습니다. 최참판은 꺽정이 우승하면 자신의 위세가 더 높아질 거라 믿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지요. 그런데 웬걸. 누더기 옷을 입은 15살 철수가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선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비웃었으나 삿발을 잡는 순간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으라차! 철수의 눈에서 푸른 광채가 번뜩이더니 어른 장정셋이 달려들어도 꿈쩍 않던 꺽정을 15살짜리 소년이 지푸라기 던지듯 허공으로 붕 띄워 바닥에 매다 꽂아버렸지요. 으아! 꺽정의 팔이 기괴하게 꺾였고 흙먼지가 최참판의 찻상 위로 쏟아졌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으나 상석에 앉아있던 최참판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진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철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최참판은 보았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철수의 등 뒤로 거대한 호랑이의 형상이 아른거리는 것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을 쏘아보는데 등골이 오싹해지며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본능적인 공포였습니다. 저 놈은 사람이 아니다. 짐승의 새끼다. 저 놈을 살려두면 10년 전 내게 당한 어미의 원수를 갚으려 반드시 내 목을 물어뜯겠구나. 최참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만두면 자신이 죽게 생긴 판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재물을 뺏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지를 말려야 한다. 마침 조선 팔도에 끔찍한 대흉년이 들어 민심이 흉흉하던 차에 최참판은 무릎을 탁 치며 생각했지요. 옳거니 굶주린 백성들에게 화풀이 대상이 필요하던 차에 잘 되었구나. 그날 밤 최참판은 곰방대를 탁하고 털어내며 신복들을 불러 모아 옥분 모자를 역적과 유물로 몰아갈 악랄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으니 소문을 내라. 저 과부년이 산속 호랑이와 교접하여 괴물을 낳았고 그 부정이 타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이라고. 내일 당장 관아에 고발하여 저것들을 찢어 죽일 것이다. 최참판이 퍼뜨린 소문은 마른 장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들었나? 저 산 밑 과분의 아들이 짐승 새끼라네? 어쩐지 사람이 어찌 10살의 황소를 때려잡나? 그게 다 산신 노여움을 사서 비가 안 오는 게야. 이튿날 아침 옥분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갔을 때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개똥이네 엄마가 옥분을 보더니 물이 가득 찬 바가지를 옥분의 발치에 확 쏟아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재수 없는 년이 오니 물맛도 떨어지는구먼. 옥분이 아무 말 없이 돌아서려 하자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등에 꽂혔습니다. 전현, 눈빛 좀 봐. 호랑이 눈깔이랑 똑같아. 밤마다 짐승이랑 붙어먹는다지. 더러워 죽겠어. 옥분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삼켰습니다. 자신은 참을 수 있었지만 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기다릴 어린 아들. 철수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지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마당 평상에 앉아 철수의 해진 옷을 기워주던 옥분의 손이 탁 하고 멈췄는데 바늘에 찔린 손가락에서 붉은 피가 방울쳐 떨어졌지요.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아니다. 그냥 마음이 불안하구나. 철수야, 오늘은 일찍 불 끄고 자자꾸나. 옥분이 서둘러 호롱불을 끄려는 찰나였습니다.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살인문이 박살나더니 여봐라! 역적의 자손과 유물을 잡아들이라는 사또의 명이시다! 수십 개의 횃불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 굴빛 사이로 뒷짐을 지고 느긋하게 걸어 들어오는 그림자. 죄참판이 보였습니다. 나으리, 밤중에 이게 무슨 행패십니까? 옥분이 뛰쳐나가 앞을 막아섰으나 덩치 큰 포졸이 옥분의 명치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옥분의 몸이 낙엽처럼 날아가 마당 구석 장독대에 처박히면서 쨍그랑. 장독 깨지는 소리와 함께 옥분이 피를 토했습니다. 어머니! 이 개만도 못한 놈들! 내 어머니에게 손대지 마라! 철수가 달려들자 앞을 막아선 포졸 2명이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허공으로 붕 떴다가 담장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우두두 뼈 부러지는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저게 뭐냐? 나머지 포졸들이 철수의 전신에서 푸른 아지랑이 같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자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런데 최참판은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킬킬거리며 소리쳤지요. 보아라! 저게 사람 새끼의 힘이더냐? 저놈은 호랑이와 붙어먹어 낳은 괴물이다! 활을 쏴라! 저놈의 사지를 찢어 발겨라! 쏘아라! 포졸들이 활시위를 당겼지만 철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리가 가득한 모습으로 최참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안 된다, 철수야. 안 된다. 내가 사람을 해치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괴물이 되는 것이다. 제발, 애미 말을 들어다오. 제발 멈춰라. 어미의 피 묻은 손이 발목을 잡자 철수의 눈에서 푸른 광채가 사그라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참겠습니다. 저항을 멈춘 철수에게 포졸들이 그딸같이 달려들어 땅바닥에 짓누르고 굵은 밧줄로 온몸을 꽁꽁 묶었는데 어린 살점이 지식여지고 뼈가 으스러질 듯 조여왔지만 철수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최참판을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증거를 찾아라! 요물과 내토한 증거가 있을 것이다!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엌 구석 땅속에 묻어둔 항아리가 발견되었는데 그 속에서는 10년간 호랑이가 물어다 준 짐승의 가죽, 뼈, 그리고 칠성이 팔아다 준 은전 꾸러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허! 이것 보아라! 백성들은 굶어 죽어 흙을 파먹는데 2년 집구석에는 돈과 고기가 썩어나고 있었구나! 최참판이 은전 꾸러미를 흔들며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게 다 산속 짐승들과 붙어먹고 너희들의 고열을 빤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냐? 인연이 요술을 부려 비를 막고 너희들의 복을 훔쳐간 것이다.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죽여라! 요괴를 죽여라! 내 아들이 굶어 죽은 게 전현 때문이었어. 돌멩이가 날아들었습니다. 퍽! 옥분의 이마가 찢어져 붉은 선혈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눈을 가렸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이건 호랑이님이 은혜 갚은 것입니다. 옥분의 처절한 호소는 광기에 차남성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때 군중 틈을 비집고 누군가 미친 듯이 뛰쳐나왔는데 이보시오, 멈추시오. 이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요. 칠성이었습니다. 그는 포졸의 창대를 맨손으로 잡고 매달렸습니다. 나으리, 제가 압니다. 이분들은 그저 열심히 산 죄밖에 없습니다요. 제가 증인입니다.
어디서 미천한 머슴 놈이 관군 앞을 막아서느냐? 최참판의 눈짓에 왈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칠성을 에워쌌습니다. 퍽! 끄악! 아씨, 도망쳐요. 철수야, 어미 모시고 뛰어라. 칠성아, 안 된다. 그만해라. 옥분의 비명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칠성은 결국 머리를 가격당하고 의식을 잃어 개처럼 질질 끌려나갔고 최참판은 콧방귀를 뀌며 하인에게 횃불을 던지라 손짓했습니다. 태워라! 요물의 둥지를 태워버려라! 불길이 초가집을 삼켰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 10년의 추억도, 칠성이 쥐어줬던 쌀자루도, 철수가 입던 베네 저고리도, 그리고 옥분이 밤새 아들을 위해 짓던 새 옷도 모두 한 줌의 재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차가운 옥사, 철수의 손발에는 무거운 100근짜리 족쇄가 채워졌고 옥분은 찢어진 이마를 감싸 쥐고 집더미 위에 쓰러져 있었는데 철수가 족쇄 찬 다리를 끌고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지요.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15살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옥분의 피 묻은 얼굴을 적셨습니다. 철수야, 울지 마라. 사내 대장부가 우는 것 아니다. 어머니, 제가 괴물이라서, 제가 남들과 달라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차라리 힘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말 마라. 내 힘은 저주가 아니다. 상구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늘이 너에게 큰 힘을 주신 건 언젠가 그 힘으로 약한 자를 도우라는 뜻일게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지 않습니까? 상구님도 우리를 버리셨나 봅니다. 아들의 절망 섞인 목소리에 옥분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쇠창살 넘어 손톱만큼 보이는 밤하늘을 쳐다보며 마음속으로 피를 토하듯 빌었을 뿐입니다. 상구님, 듣고 계십니까? 당신의 젖을 먹고 자란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내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그 간절한 염원이 닿았을까요? 아니면 10년 전 옥분의 젖을 빨던 그 짐승과의 끈끈한 인연이 이어진 것일까요?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사형 집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둔 그때 멀리 호랑산 꼭대기에서 지축을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은인이 자신의 형제가 위기에 처했음을 감지한 산중의 왕이 내리는 총공격 명령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감옥을 지키던 졸고 있던 포졸이 화들짝 놀라 창을 떨어뜨렸습니다. 히, 방금 무슨 소리야? 산이 우는 것 같지 않아? 에이, 기분 탓이겠지. 호랑이가 감히 관아까지 내려올 리가 있나. 처형 당일 정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자결하는 태양이 관아 앞마당의 모래바닥을 이글이글 달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억울한 죽음을 똑똑히 지켜보겠다는 듯 말이지요. 그리고 관아 마당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최참판의 선동에 속아 유물을 죽여라 외치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백성은 옥분내의 모자의 선함을 알기에 발만 동동 구르며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둥둥둥. 북소리가 울릴 때마다 사람들의 심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형틀에 묶인 옥분과 철수,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는 망나니의 칼날이 햇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고 단상 높은 곳 포피가 깔린 의자에 최참판이 거만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는 시원한 수정과를 들이키며 옥분 모자를 내려다보고 킬킬거렸습니다. 그하, 꼴 좋구나. 감히 천한 것이 양반에게 대들더니 내 오늘 내년의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효수할 것이다. 최참판은 씹고 있던 곶감 씨를 퇴하고 옥분의 얼굴을 향해 뱉었습니다. 탁! 씨앗이 옥분의 찢어진 뺨을 때리고 떨어지자 옥분은 눈을 감고 피눈물을 흘렸지요. 망나니야, 무얼 꾸물거리는 게냐? 해가 기울기 전에 어서 목을 쳐라. 예이! 망나니가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입에 머금은 막걸리를 시퍼런 칼날에 푸하고 뿜어대는데 그 비릿한 술 냄새가 죽음의 냄새와 섞여 진동을 했습니다. 요물아! 저승길 노잣돈은 챙겨왔느냐? 간다! 칼끝이 하늘을 찌르고 이제 내리치기만 하면 옥분의 목이 떨어질 절체절명의 찰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는데 처음에는 북소리인가 싶었으나 그것은 땅바닥을 타고 올라와 사람들의 발바닥을 간지럽히더니 이내 찻상의 수정과 그릇을 달달달 떨게 만들었습니다. 뭐야? 지진인가? 최참판이 의아해하며 고개를 드는 순간 관아 마구간에 묶여있던 말들이 갑자기 미쳐 날뛰며 거품을 물고 빗발질을 해대기 시작했는데 동물들이 먼저 느낀 겁니다. 압도적인 포식자가 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관아의 그 육중한 장정 10명이 밀어도 끄떡없던 대문이 마치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부서진 대문 조각이 마당 한복판에 떨어지며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났습니다. 콜로! 이게 무슨 병고냐? 최참판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피어오르는 뿌연 흙먼지 속에서 2개의 푸른 안광이 번뜩였지요. 집채만 한 덩치, 바위도 씹어먹을 듯한 턱, 온몸을 휘감은 하얀 털 위로 흐르는 검은 줄무늬, 그리고 이마에 선명하게 새겨진 임금 왕자. 전설 속에서나 나온다는 산중의 왕 상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상군의 뒤로 다른 호랑이들과 표범, 심지어 늑대들까지 마치 장군을 따르는 정예의 병사들처럼 수십 마리의 맹수가 관아 마당을 포위하며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호랑이다! 사람 살려!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망나니는 칼을 던지고 뒤로 자빠졌고 구경하던 백성들은 혼비백산하여 담벼락으로 도망쳤습니다. 창을 들고 있던 포졸들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렸지요. 최참판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의자 밑으로 기어들어가 소리쳤지요. 막아라! 저 짐승들을 막아! 활을 쏴라! 뭐 하느냐? 하지만 누가 감히 산중의 왕에게 활을 겨누겠습니까? 가장 덩치 큰 포졸대장이 덜덜 떨며 용기를 내어 창을 휘둘렀습니다. 이 짐승 놈아! 저리 가라! 하지만 호랑이는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귀찮다는 듯 앞발을 가볍게 탁 하고 휘두르자 우지끈 강철로 만든 창대가 수수깡처럼 부러지고 덩치 큰 포졸대장은 저 멀리 기와 지붕 위로 날아가 처박혔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호랑이들은 도망가는 백성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옥분 모자를 괴롭혔던 포졸들과 왈패들만 골라 정확하게 제압했는데 어떤 놈은 엉덩이를 물려 질질 끌려다니고 어떤 놈은 호랑이 앞발에 밟혀 아이고 어머니 하고 울부짖고 있었지요. 그 난리통에 상군은 묶여있는 옥분에게 걸어갔습니다. 10년 전 그 폐가 부엌에서 보았던 젖을 빨던 그 순한 눈망울이 바로 코앞에 있었지요. 산군님, 상군은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날카로운 이빨로 옥분을 묶은 밧줄을 툭 하고 끊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거대한 머리를 옥분에 피 묻은 치마폭에 비비기 시작했지요. 마치 늦어서 미안하다,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듯 옥분의 상처난 손등을 그 까끌까끌한 혀로 핥아주었지요. 아, 잊지 않았구나. 짐승이 사람보다 낫구나. 정말 은혜를 갚으러 왔구나. 옥분은 상군의 목을 끌어안고 통곡할 때 옆에 묶여있던 철수가 기압을 넣었습니다. 으라차! 밧줄이 헐거워진 틈을 타 철수가 온몸에 힘을 주자 팅팅 소리와 함께 굵은 쇠사슬이 엿가락처럼 끊어져 나갔습니다. 호랑이의 기운을 받은 아들이 드디어 각성한 것이었지요. 철수는 족쇄를 벗어 던지고 단상 위에 숨어있던 최참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양옆으로 호랑이 2마리가 호위무사처럼 따라붙었지요. 그 모습이 마치 지옥에서 온 염라대왕과 저승사자 같았더라 이 말입니다. 최참판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놔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이 고을에... 철수가 최참판의 멱살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자 그의 비단 바지에서는 누런 오줌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철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시오! 내가 뺏은 것들 다 돌려주겠소! 내 이빨이 다 빠지도록 빌겠소! 제발 목숨만은... 재산! 필요 없다! 내 놈이 굶긴 백성들의 고통을, 내 놈이 흘린 우리 어머니의 피눈물을
무엇으로 갚을 테냐? 철수의 주먹이 높이 올라갔고 그 주먹 한 방이면 최참판의 머리통은 수박처럼 박살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옥분이 소리쳤습니다. 철수야, 멈춰라. 철수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멈췄습니다. 어머니, 이놈은 악귀입니다. 죽여야 합니다. 안 된다. 내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지 마라. 저놈의 목숨은 상구님께 맡겨라. 그러자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단상 위로 올라와 최참판의 코앞에서 입을 쩍 벌리자 최참판의 눈동자에 거대한 호랑이의 아가리가 비쳤습니다. 지독한 입냄새와 고막을 찢을 듯한 포효가 최참판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으허! 최참판은 눈을 까뒤집고 거품을 물더니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기절해버렸습니다. 너무 놀라 혼이 나가버린 것이지요.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것보다 더한 공포가 그의 뇌리를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 상황이 정리되자 관아 마당을 가득 메운 백성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산신령님이시다. 옥분내가 진짜 산신령의 가호를 받는 분들이었어. 아이고, 우리가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은인을 죽일 뻔했어. 우물가에서 옥분에게 물을 뿌렸던 아낙네는 땅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옥분은 멍하니 서 있는 철수의 손을 잡고 호랑이의 갈기를 쓰다듬었지요. 석양빛을 받아 붉게 물든 관아 마당. 인간과 맹수, 그리고 하늘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풍경이었지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기절한 최참판의 허리춤에서 옥분은 열쇠 꾸러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 쌓아둔 곡간 열쇠였습니다. 철수야, 저 곡간 문을 활짝 열어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쌀을 나눠주어라. 철수가 쇠몽둥이 같은 팔뚝으로 곡간의 자물쇠를 우지끈 비틀어 뜯어내고 육중한 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묵은 쌀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10년 넘게 굶주리고 핍박받던 이 고을 백성들의 생명줄이자 희망이었지요. 아이고, 쌀이다. 하얀 쌀밥이다. 어머니, 저기 쌀이 쏟아져요. 굶주림에 지쳐 흙을 파먹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던 아이들이 쌀더미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어른들도 주저앉아 통곡했지요. 옥부는 치맛자락을 걷어붙이고 직접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무얼들 하시오. 당장 가마솥을 걸라 하시오. 오늘은 내 아들이 쏘는 것이니 배가 터지도록 먹어봅시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냄새가 온 구울에 진동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곡소리가 끊이지 않던 관아 마당이 하루아침에 웃음소리가 넘치는 잔치집으로 변한 것입니다. 옥부는 갓 지은 뜨끈한 주먹밥을 사람들 손에 쥐어주며 일일이 굽은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많이 드시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오. 흐엉.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편 그 시가 우리의 영웅 상구는 어찌 되었을까요? 그 소란스러운 잔치판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슬그머니 몸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있을 곳은 인간 세상이 아니라 저 깊은 산속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겠지요. 옥분이 황급히 달려가 상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가시려느냐? 밥이라도 한술 뜨고 가시지. 고기라도 좀 싸드리고 싶은데. 상군은 잠시 멈춰 서서 옥분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0년 전 눈보라 치던 밤, 젖을 물리던 그 젊은 과부의 얼굴엔 어느덧 세월의 주름이 잡혀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스했습니다. 상군은 옥분의 어깨에 자신의 머리를 한번 툭 기대었다가 미련 없이 산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수십 마리의 호랑이 군단. 석양이 지는 붉은 산능선 위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떤 왕의 행차보다 위엄있고 아름다웠습니다. 자, 그럼 악당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최참판은 그날의 충격으로 완전히 실성해버려 거지가 되어 장터 바닥을 기어다니는 신세가 되었는데 화려했던 비단 옷은 걸레짝이 되었고 머리는 산발을 한 채 침을 질질 흘리고 다녔지요. 어느 날 최참판이 주막 앞을 기어다니다가 손님이 남긴 국밥 찌꺼기를 발견했습니다. 밥이다 밥. 그가 허겁지겁 달려들어 손으로 밥을 주워 먹으려는데 주막집 누렁이 개가 달려들어 으르렁거렸습니다.
아이고, 호랑이다. 호랑이가 날 잡아먹는다. 최참파는 개가 짖는 소리에도 기겁을 하며 오줌을 지리고 개 밥그릇에 머리를 박고 싹싹 빌었습니다. 호랑이님,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그 꼴을 보고 돌멩이를 던지며 놀렸지요. 야, 저기 똥 싸는 최참판 봐. 개밥 뺏어 먹는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 후유식하던 자가 이제는 짐승의 밥그릇을 탐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딱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숨은 공신, 칠성이 비록 다리가 부러져 평생 절뚝거리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내가 되었습니다. 옥분이 읍내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된 국밥집을 열면서 칠성을 관리인으로 앉혔거든요. 칠성아,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평생 내가 내 곁에서 나의 은인으로 그리고 지아비로 살아다오. 옥분의 그 한마디에 칠성은 10년 벙어리 냉가슴 앓던 짝사랑을 보상받은 듯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고 다녔답니다. 아이고 매. 아씨, 고맙습니다요. 제가 남은 평생 아씨 곁에서 아씨를 지키겠습니다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 깊은 겨울밤,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센 옥분 할머니가 국밥집 마루에 앉아 눈 내리는 산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듬직한 아들 철수와 지팡이를 짚은 칠성 할아범이 함께 있었지요. 어머니, 누굴 그리 기다리십니까? 날도 차운데 들어가시지요. 아니다. 그냥 눈이 오니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다. 그날도 이렇게 눈이 많이 왔었지. 옥분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과 큼지막한 수육 한 접시를 마루 끝에 내어놓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사방이 고요한데 눈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박, 사박. 아주 거대하고 묵직한 발자국 소리. 어둠 속에서 늙어서 털이 희끗희끗해지고 걸음걸이가 느릿해진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상군도 옥분처럼 늙어버린 것이지요. 녀석은 마루에 놓인 국밥과 고기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20년 전 굶주림에 지쳐 옥분의 젖을 빨던 그날의 순수한 눈망울과 똑같았습니다. 상군은 천천히 다가와 국밥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방문 창호지에 비친 옥분에 잠든 그림자를 한참이나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잘 살고 있어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듯 상군은 앞발로 문지방을 한번 톡 건드리고는 내리는 눈송이 속으로 아주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짐승만도 못하게 되지만 진심을 다해 베푼 은혜는 반드시 짐승의 마음조차 움직여 기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굶주린 호랑이에게 젖을 물린 옥분의 기적 같은 이야기. 가슴이 뭉클하셨다면 하이퍼와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